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지금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규 방송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그러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를 따로 뗐습니다.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이 이제 에콰도르가 그동안 7년 동안이나 보호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버려버린 건데 왜 에콰도르는 그동안 줄리안 아산지를 보호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덤프해버렸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에콰도르와 이 일을 어떠한 그 협상을 하기는 했는가? 또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저널리스트인가? 아니면 스파이인가? 해커인가? 그가 지금같이 했던 일들이 꼭 좋은 일인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했었던 나쁜 행동을 했었던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많은 국가나 정치인들은 어떤 형태로 다룰 것인가? 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이 사람이 이제 2006년도에 위키릭스를 설립을 해서 미국에 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폭로를 했기 때문에 폭로 전문 사이트라고 위키릭스가 알려져 있고 누군가는 이 위키릭스를 통해서 진실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진실이라는 것에는 또 어떠한 그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가져야지 될 그 윤리적인 가치관 같은 거는 있는데 위키릭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혹평하는 그런 매체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언론 영웅인가? 아니면 언론에 오히려 그 적인가? 비밀 문서들을 아주 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인가? 바보인가? 미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사람인지, 영웅적인 저널리스트인지, 무모한 운동가인지, 누구에게는 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지, 이게 이제 줄리안 아산지, 호주 태생이지만, 최근에 10년 넘어 호주에서 살지 못했고, 에콰도르가 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망명 받아줄게 하고 나서도 7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지금 쫓겨났고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 경찰이 체포를 했고 이제 영국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미국은 송환해 주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과연 왜 이 시점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왜 많은 비밀 문서들이 위킬릭스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도 그를 기소하지 않았는가? 줄리안 아산지를 기소한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이번에 체포되고 기소한 게 아니라 보니까는 2018년도에 연방법무부가 그를 기소하고 기소한 항목 같은 여러 가지를 비밀리에 붙였었는데 그것을 체포되고 나서 공개한 것뿐이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체포됐다고 했었을 때 왜 대통령은 선거 치르기 한 달 동안에는 10월 달에는 145번이나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I love 위킬릭스 또 이거 하고 하더니 토론할 때만 하더라도 44번이나 시스펜에 따르면 줄리안 아산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러더니 나는 하나도 모른다. 아산지도 모르고 위킬릭스에 관한 거 내 인생에 그건 들어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션 해니티라는 팍스뉴스의 인기 있는 앵커는 왜 그동안 줄리안 아산지를 인터뷰하고 아산지가 아주 잘하고 있어. 특히 그의 그 폭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2016년도에 러시아가 해킹한 것을 위키릭스에 줘서 위키릭스가 폭로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러시아에게 힐러리 클린턴 것 좀 해킹해라 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이고 대선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던 로저 스톤 지금 기소돼서 여러 가지 수사 중인데 그 사람이 줄리안 아산지와 접촉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정황과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그 모른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션 해니티는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본부장이라든가 민주당의
당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위키릭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위키릭스 잘한다 줄리안 아산지가 폭로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전부 진실이다 뭐 등등등 하더니 그가 체포되고 나니까 그에 관해서 했었던 그 트윗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었던 인터뷰 기록은 남아있는 거죠. 이 정도로 줄리안 아산지는 앞으로도 많이 얘기가 될 거고 그 뉴스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47살일 거예요. 액티비스트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위키릭스 2006년도에 만들고 나서 특히 뭐 한국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미국에 관한 폭로가 굉장히 많아서 미 국방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있었고 외교 정책. 한마디로 줄리안 아산지는 힐러리 클린턴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야욕이 있는 국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2010년부터는 그 미국이 여러 그 국가와 뭐 전쟁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 부시 때에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오바마 때에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 또 그때는 이미 드론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드론으로 폭격을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더 무차별 공격 같은 것을 해서 그 지역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다던가 이런 비디오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국방부의 여러 가지 그 비밀 자료는 그 당시에 그 첼시 매닝이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만 오바마가 풀어줬었어요. 풀어줬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원래 35년형을 받았는데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와 공모해서 미국 국방부의 주요 자료를 이제 해킹했다. 뭐 아산지가 뭐 패스워드를 깨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를 풀어줬었냐면 결국은 이게 글을 풀어주지 않으면 미국의 많은 매체들도 다 기소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게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자유 언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더 위에 뒀었던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이고요. 2012년도에 에콰도르 대사관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망명 신청을 할 때는 줄리안 아산지가 스페인 여성 2명으로부터 강간 혐의와 또 성폭행 혐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방탄조끼 속에 뭐 셔츠를 안 입고 다닌다던가 음탕한 농담을 많이 한다던가 안 씻는 걸로 유명하고요. 한때는 또 막 그 자신 에콰도르 그 대사관에서 손님으로 살면서 벽에 똥칠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파워풀한 정부, 미국과 같은 그리고 파워풀한 사람,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그의 그 아주 그 숭고한 목적이었는가. 두 번째는 실제로 2016년도에 힐러리에 관한 모든 것을 폭로하면서 러시아와 트럼프를 도왔나. 세 번째는 미국을 약화시키려고 했는가. 2006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어쩌면 이 세 가지 모두 다일지 모르고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특히 공화당의 민주당이 아니라 플러스가 됐던 득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가 2012년도에 에콰도르가 받아줘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역시 이 해킹 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미국이 이제 주로 잘못하고 있는 이라크에 뭐 무차별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자료와 또 비디오와 많은 부자들이 이제 뭐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폭로를 그 했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2016년도 그 민주당 측의 것을 해킹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당선이 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가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매체에 아주 그 심층 보도를 많이 하는 보통 사람들은 잘 읽지 않는 인터셉트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그때 굉장히 길게 했어요. 뭐 러시아 뭐 등등 미국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똑똑하긴 한데 뭐 커넥트된 피플들도 많고 굉장히 그 사티스트적인 아주 성격 이상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선출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도 계속 미국에 관한 그 흘리기를 해왔던 겁니다. 2017년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CIA에 관한 또 CIA가 뭐 어디를 해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폭로를 했는데 볼트 7이라고 해서요. CIA 역사상 가장 많은 분량의 그 해킹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CIA에서 일하던 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기소됐거든요. 뭐 조수아 라스트 네임 기억나지 않습니다. 퍼스트 네임만 기억나요. 조수아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뮤지션이기 때문에 기억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에콰도르와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줄리안 아산지가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것은 2018년도에 그를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킹 음모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스파잉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해야지 적절할 것 같은데 뭐 해킹 국방부 해킹 음모 혐의 그러면 형량이 뭐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부터는 에콰도르는 그를 2012년도에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줄리안 아산지를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버려버렸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가 지금 글을 버린 것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의 그 여러 가지 에티켓에 분노를 느꼈고 똥칠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막 그 씻지도 않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막 냄새가 날 때가 있고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두 번째 문제라고 하고 뭐 인간으로 따지면 망나니 같은 인간이다. 뭐 에콰도르의 새로운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에콰도르의 그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아니네요. 지난해 6월 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났었던 에콰도르의 수도에서 레닌 그 모레노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일 때 아주 조심스럽게 망명자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고 어떠한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해커는 우리는 앞으로는 망명 신청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산지를 망명 신청자로 받아들였을 때의 대통령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입니다. 물론 지금 이 레닌 모레노가 그 라파엘 코레아가 지목을 해서 후계자로 된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때는 굉장히 미국과 관계가 나빴고 남미 가운데서 이제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쿠바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에콰도르도 그때 그랬던 거죠. 2012년도에 반미 좌파 해서 반미의 힘으로 정권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때 미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막 쏟아내고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명분이 없었고 계속 그쪽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출구 없는 도대체 그 같은 공습과 전쟁은 왜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이 줄리안 아산지의 뭐 저널리스틱 한 그런 잣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무조건 그냥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그 라파엘 그 코레아 대통령에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반미하기에. 그래서 이제 아산지에게 방을 주고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자로 살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방을 위키릭스의 본부로 만들어 버리고는 이 위키릭스가 사실은 그 망명자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첫 번째가 정치에 관여를 한 거고 뭐 그 이후에 가장 큰 정치에 관여한 것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관련 이메일을 전부 폭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그 새로운 대통령 이 대통령도 2017년도에 그 자리를 그 라파엘 대통령에게 물려받았거든요. 모레노 대통령이요. 코레아 대통령에게. 그런데 그 모레노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키릭스의 폭로에 따르면 모레노 대통령과 어떤 그의 뭐 브라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대화라던가 등등의 자료를 폭로를 함으로써 현재 에콰도르의 대통령이 오프쇼어 어카운트가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탈세하고 돈 빼돌리고 돈을 착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으니까 자신을 망명자로 받아준 호스트에게 주인에게 칼날을 들이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에콰도르 현 대통령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7년 정도 되니까 enough is enough라고 하는데 그 임시 홈에 살면서 에콰도르 대사관 스태프들과 싸우고 삿대질하고 학대하고 벽에 똥까지 바르고 그가 키우는 고양이도 학대하고 먹이도 주지 않고 하니까 더 이상은 우린 못 참겠다 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 에콰도르 대통령이 과거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후계자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산지를 미국에 가장 큰 해를 줬던 아산지를 방출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또 남미의 정치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의 에콰도르 신임 대통령이 그 같은 선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에 살면 더 자세히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아산지를 망명자로 받아들였을 때의 코레아 대통령, 이 코레아 대통령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을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남미의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이 에콰도르는 미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니까 수출에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돈이 맨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가깝게 2014년도에 이제 미국에 수출한 게 110억 달러인데 2015년도에는 7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중국이 쫙 들어가잖아요. 중국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본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국가처럼 미국의 적대적인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동맹을 맺지만 쿠바, 베네수엘라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쫙 또 거기에 뭐 전에 맺어놨던 것까지 다 깰 정도로 지금 베네수엘라는 현재의 대통령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반미하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모레노 대통령이 미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코리아 대통령에 반미했던 대통령의 후계자이긴 하지만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했는데 아니 뒤에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과 잘 지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산지는 계속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나쁜 것들을 위키릭스를 통해서 보내죠. 그리고는 에콰도르는 점점 국제적인 융자도 받기 힘들고 뭐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니까 미국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외국의 돈 지원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지 되는구나 라고 새로운 리더 모레노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을 미국이 본 거죠. 그때가 이제 지난해 6월 달이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에콰도르로 가요. 그래서 모레노 대통령과 만나서 사실은 우리 미국과 에콰도르가 국민들 사이는 좋잖아요. 그런데 국가 사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잘 지내보시죠. 한 것이 어제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잠시 전해드렸었던 박스의 화이트하우스의 출입 기자인 조한 로버츠가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라고 이유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아산지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크게 지금 눈앞에 쫙 떠오르는 게 하나는 아산지가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많은 것을 이렇게 퍼부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등등에서 해킹한 자료가 러시아에서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되기 전엔 제발 그것 좀 더 해라. 더 자료 더 덤핑해라. 했는데 지금은 난 모른다. 전혀 모르는 일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검사 수사가 끝났잖아요.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본부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줄리안 아산지의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모든 폭로한 것도 이제는 피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6월 달부터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눈이 슬슬 녹기 시작해서 3월 달에 그 IMF 융자 42억 달러를 에콰도르가 받게 됐습니다. 이 42억 달러 받게 되는 것도 이제 뭐 미국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미국이 다 뭐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뭐 결국은 아산지가 너무 그 초대 손님으로서 무례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정부가 1년에 그동안 줄리안 아산지에게 써왔던 돈이 10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밤중이 되면은 이 사람이 스케이트보드나 타고 다니고 음악을 너무 시끄럽게 틀어놓고 속옷바람에 뭐 그 에콰도르 대사관이요. 런던에 있는 거길 휘젓고 다니고 무슨 영화 호물론도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닌데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 범죄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뭐 씻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등등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이것을 또 미국이 마침 특별검사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전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산지가 그 에콰도르 대통령에 관한 나쁜 자료만을 방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아무튼 정치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 게스트를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한때는 에콰도르 대사관 측에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인터넷을 끊었던 적도 있어요. 이 아산지에게. 그러다가 다시 인터넷을 아무튼 놔줬는데 이 모레노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위키릭스가 모레노 그 가족의 사진 같은 거 여러 가지 기록 같은 것도 올해였어요. 2월 달에 그 웹사이트에 딱 폭로를 어떤 웹사이트에서 폭로를 했는데 사실은 위키릭스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부가 바본가요? 다 해보면 알죠. 이게 위키릭스를 통해서 그렇게 모레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 괴팍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그것이 분명한 줄리안 아산지가 그 호스트 대통령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네 하는 생각에 모레노 대통령이 그를 결국은 방출해버렸다는 거죠. 물에 빠지니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막 들고 있는 그 보따리까지 막 다 파괴시켜버리는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에콰도르는 이런 이유로 그를 보호했었고 이런 이유로 그의 보호를 끝낸 것이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 사람을 저널리스트로 봐야지 되는가? 아니면 해커로 봐야지 되는가? 그게 저널리스트와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도 중요한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어나온 것으로 리크된 것으로 바탕으로 취재를 하고 점점 그것을 증거를 잡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민 관세국이라든가 백악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뭔가 중요한 것을 주죠. 뭐 한국은 안 그런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부 부처라던가 공무원들이 뭐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들도 언제나 뭔가 리크된 새어나온 것으로 이 일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널리스트들은 최스 매닝이라는 나중에 이제 성전환을 했어요. 국방부의 애널리스트였고요. 그 최스 매닝 무슨 매닝이었었죠? 처음에 이름이 B자로 시작됐었던 것 같은데 브라이언은 아니고 브래드 매닝인가요? 이 매닝에게 국방부를 어떻게 해킹할 수 있는지 패스워드를 뚫는 것을 뭐 가르쳐 준다든가 사주한다는 그래서 누구를 불법 해킹을 하는 공모자로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은 저널리스트들이 하진 않죠. 리크되는 제보를 받긴 하지만 그리고는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는가? 저널리스트들이 넘지 말아야지 될 레드라인을 만약에 줄리안 아산지를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2016년도에 그 위킬릭스는 분명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션 해니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크 폼페오도요. 2016년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때는 뭐 CIA 국장도 아니었고 뭐 국무장관도 아니었고 캔사스주의 사지구 아주 보수적인 백인 동네인데 거기서 티파리들이 막 지지를 해서 이 사람이 연방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폼페오가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 위킬릭스가 힐러리에 관해서 또 힐러리의 선거대책본부장에 관해서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에 관한 뭐 수없이 많은 것을 막 폭로하면서 그 사이에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힐러리 클린턴이 뭐 월스트리트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돈을 그 주고받고 하는 사이니까 이건 이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요.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과 뭐 그 실제의 마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한인 그 정치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지역구인 백인 지역에 가서는 이민자 뭐 이거 단속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인타운에 오면 전혀 다른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많이 하고 할 때는 마이크 폼페오 당시 캔사스 사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아주 좋아하면서 아산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즐겁게 트윗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어느 정도 줄리안 아산지의 도움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여삐 여기사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을 이 사람도 사업해서 돈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은 군 출신이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하버드 들어갔고 군인 출신들은 그 대학교 들어가고 할 때도 굉장히 그 이득을 봅니다. 뭐 물론 뭐 대학교 들어갈 때 자체는 군인을 먼저 어린 나이에 10대 때 가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하버드 법대 들어가고 그럴 때 그랬을 거예요. 군 졸업하고 먼저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군 졸업을 하고 그 군인하고 그리고 군 관련 사업을 해서 돈 많이 그 이후에 벌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하버드 법대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폼페오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어여삐 여기심을 받아서 CIA 국장 정보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CIA 국장이 됐습니다. 2017년 4월 달이었어요. 그때 CIA 국장이 되고 나서는 바로 위킬릭스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러시아의 선동으로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게 위킬릭스다라고 그 마이크 폼페오 현 국무장관도 그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널리스트들은 위킬릭스를 저널리스트라고 할 때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그 행동 같은 것은 있죠.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사람이 말로 증언을 하던 자료가 됐던 그것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어디가 계획이고 어디는 그저 그 욕망, desire인지에 대해서 체크업을 한 뒤에 그것을 간추려서 기사로 냅니다. 위킬릭스처럼 모든 것을 주르르 뭐 수십만 페이지를 뭐 덤핑하는 쏟아내는 형식으로는 안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위킬릭스가 그 내놨었던 자료를 많은 그 아주 세계에서 뭐 좋은 신문이라고 좋은 매체라는 평판을 받는 매체가 파트너십으로 위킬릭스 것을 많이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가디언, 미국의 뉴욕타임스, 그리고 그 자유조선에 대해서 그 북한 스페인 주재 대사관 침입했던 그 내용 자주 보도하는 엘파이즈, 스페인의 또 독일의 드 슈피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고르는 거죠. 그 나라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선 당연히 르몽드가 되고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의 이런 매체와 파트너십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매체의 기자들이 줄리안 아산지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옷 벗고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뭐 똥을 벽에 문지르고 하는 이런 괴팍한 행위는 괴팍한 행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어떤 때 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적인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저널리스트조차도, 이디오피안 저널리스트가 피신하고 그랬잖아요. 위키릭스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막 그냥 덤핑해버리고 하니까 점점 이제 그 조심을 하게 됐죠. 위키릭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매체가요. 그래서 과연 줄리안 아산지가 저널리스트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의 미국으로 어, 보내지는 것을, 송환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미국 감옥에 가면 매 맞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다고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에 체포가 돼 있으니까 미국에 빨리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지금 법무부가, 왜냐면은 해외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현재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푸들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을 골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영국에서는,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인데요. 그 윌리엄 바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미국의 연방 법무부는 정치화돼 있다. 그래서 줄리안 아산지를 미국으로 보냈을 때 어떠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유리한 형태로 줄리안 아산지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충분히 이 사람을 그 데리고 조사할 바를 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뭐 행정부 변하기를,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도 볼 수 있고, 원래 이제 미국이 송환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송환 절차라는 게 뭐 빠르면 몇 개월에서 길게 보통 몇 년 정도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럼 오바마가 왜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게 거의 트럼프 행정부는 기간이 지금 2년 조금 넘고 특히 2016년도 선거에서는 너무나 위키릭스의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바마 시대는 사실은 오바마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등 그 전쟁터에서 그 뒷수습하면서 민간인 다치게 한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아산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폭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리안 아산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줄리안 아산지를 기소한다면 줄리안 아산지의 자료를 많이 받아서 보도를 했었던 뉴욕타임즈와 같은 신문,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 그리고 기자, 뭐 가디언의 기자, 스페인의 누구누구도 다 미국에서도 기소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바마 때는 기소하지 않았었고, 트럼프 때는 사실 그 줄리안 아산지에 의해서 덕을 많이 받는데도 이렇게 기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국방부에 여러 비밀 자료를 폭로하게 했었던 그 체스 매닝은 원래 조금 아산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제 3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등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풀려날 때는 뭔가 또 정보를 줬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더한 줄리안 아산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지금 또 그 첼시 매닝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첼시 매닝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성으로 수술하고 여성 옷 입고 다니고 이름도 첼시 매닝으로 첼시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줄리안 아산지를 저널리스트다, 훌륭한 진실한 것을 많이 그 폭로를 한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더 고려를 해보셔야지 될 게, 지난해에 그 영화로도 나왔던 더 포스트였었던가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로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 탐 행스가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으로 나왔었던, 그리고는 그때는 워싱턴 포스트는 작은 신문이었고 뉴욕 타임스가 훨씬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은 우아하고 뭐 클래식한 그 명성이 있는 신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뉴욕 타임스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베트남 그 펜타곤 페이퍼라는 것을
미국의 그것은 이제 그 줄리안 아산지와 같은 해외는 아니고 미국의 어떠한 뭐 예를 들어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 무슨 뭐 연구하는 그런 뭐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연구자가 내부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지고 있는데 당시 행정부가 거짓말로 이기고 있다고 하고 발도 안 빼고 하는 이런 것을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 폭로와 위킬릭스의 폭로와는 역할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영화 보면서 이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느꼈던 건데 그 당시는 베트남전이 지고 있다는 것을 그 국민에게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계속 가서 죽게 하는 이기지 못할 전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것을 정말 그 밝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뭔가 그 거룩한 그 의도가 거기에는 담겨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뒤에 할 수 없이 베트남전을 끝내게 되고 생명을 구하고 했었던 것이고 대신에 이제 그 베트남에 대해서 약속을 뭐 닉슨이 지키지 못하고 공산화가 되고 등등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위킬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지키고 있는가? 오히려 위킬릭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위험에 빠지고 개인이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 성향 자체가 거룩한 그런 마음에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끼어 있는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옳다고 느껴집니다. 네,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규 방송 시간에는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서 이번 주 그 위켄드 에디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